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1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의 대화 내용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장부 기록의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 수익이 기입되며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서 누락되는 금액이 없는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번. 거래에 대한 분계 자체가 누락이 된 경우에는 오류를 확인할 수 없다. 시산표에 대한 얘기죠. 볼게요. 이제 사건이 발생해서 그게 거래라고 판단이 되면 분계를 하게 되고, 분계를 하면 이건 이제 분계장에다가 옮겨졌겠죠. 분계를 하고 나면 이제 각 계정에다 옮겨 적어요. 그걸 이제 전기라고 합니다. 뭐 현금 계정, 보통 예금 계정 이렇게. 이제 분계가 전기가 잘 이루어지면 어느 계정에 이쪽에 적으면 다른 계정에 이쪽에 적고, 반대쪽에 똑같은 금액을 또 한 계정에 이쪽에 적으면 다른 계정에 이쪽에 적고 똑같이. 이렇게 전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제 검사를 하려면 모든 계정의 잔액들을 다 모아요. 이쪽 계정의 잔액 여기다가, 이쪽 계정의 잔액 뭐 여기다가 이렇게 다 모아 놓으면 대차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제 시산표라고 하는데요. 시산표는 이쪽에 자산, 그 다음에 비용,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 이렇게 기록이 되고,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여기는 기말자산, 여기는 기말부채, 그리고 여기는 기초자본이 기록이 돼요.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시산표 등식이죠. 원래 하는 시산표는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원장의 전기가 제대로 다 돼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각 계정의 잔액을 다 모아놓는 표가 시산표예요. 그러니까 원장의 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잔액이 안 옮겨놨으니까 오류를 찾아낼 수 없겠죠. 문제 2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 부채가 감소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결합관계를 찾으래요. 분계를 해보시면 되겠죠.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차입했대요. 왼쪽에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고, 오른쪽에는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 그 다음에 차입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갚는데요. 현금이 자산이 감소하고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세 번째, 이자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준대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고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고. 네 번째, 외상 매입금 50만 원을 약소보험을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요. 부채가 감소하고 약소보험 발행했죠. 지급어음. 새로운 부채가 생기네요. 그래서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볼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첫 번째가 현금, 그 다음에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의 합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고, 현금에는 통화,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주로 수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금에는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이렇게 들어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여기 들어 있고, 받으러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매출 채권 중에 하나예요.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음.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여기 들어있어요. 통화 대용증권.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도래하는 거는 여기 현금성 자산, 여기는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들이 들어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시래요. 매출 원가. 매출 원가는 기초 재고, 여기다가 단기의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기초가 18만 원. 매입액이 있는데 매입액을 조금 더 자세하게 쪼개놨네. 총 매입액 50만 원. 거기서 빼야 되는 게 있네요. 매입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돌려보내는 매입 환출 빼고요. 매입 할인 빼고요. 그 다음에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 원가인 운반비, 매입 운임 10,000원 더하고. 이게 순 매입액이겠죠. 즉,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빼고 매입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 더한 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재고 1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매출 원가는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볼게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될 수 없는 것. 판매비와 관리비는 판매활동, 그 다음에 관리활동에 쓰는 거. 퇴직급여 맞고요. 광고선전비 맞고, 세금과 공과금 맞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4번이 해당될 수가 없네요. 문제 6번 영업이익을 계산하시래요.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여기 나온 금액을 매출 총 이익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겠죠. 그러면 이익이 나면 영업이익. 영업이익 계산하시려니까 여기서부터 숫자를 갖다 넣으면 되겠네요. 매출액 1,000만 원 빼기 매출 원가 400만 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600만 원.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 요 밑에 있는 거고요. 자산 수증 이익도 영업의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접대비가 하나 들어있네요. 600에서 200을 빼면 400만 원. 영업이익 여기다가 영업 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쭉쭉쭉쭉 생략하고 순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7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래요. 감가상각비 4월 1일에 건물을 2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럼 취득원가 200만 원짜리 건물이네요. 당기 4월 1일에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이고 월할 상각하고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고. 그럼 해야 될 방법이 정액법이죠. 2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없다 그랬고 곱하기 내용 연수가 5년이니까 5분의 1. 연도 중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4, 5, 6, 7, 8, 9, 10, 11, 12. 9달. 12분의 9달. 이렇게 계산하시면 올해의 감가상각비는 1년치 중에서 올해 사용한 9달치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아시겠죠? 분계는 감가상각비 30만 원, 감가상각 무계액 30만 원. 이렇게. 8번. 다음의 유형자산에 취득한 후의 지출 중에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지출은 두 가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그중에 수익적 지출인 비용 처리하는 것을 찾으래요.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선비니까 그냥 바로 다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지출,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이것들은 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해설 한번 볼게요. 해설이 기준서에 있는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출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생산력이 증대하고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되고 상당한 원가가 절감되거나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서 품질 향상,
생산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그걸 뺀 나머지 수선 유지를 위한 거는 그냥 기간 비용인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9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의 일부입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가에 해당하는 것.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에 들어가 있는 예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만기 보유 증권은 투자 자산이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이고 광업권은 무형 자산입니다. 임차 보증금, 남의 건물 새 들어 살기 위해서 월세 내는 거 있죠. 아니, 보증금 내는 거 있죠. 그거는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적절한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것. 한대리 거래처 김 사장님 댁에 혼사가 있답니다. 네, 사장님 축의금으로 얼마를 보내면 될까요? 20만 원 정도 보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축의금 20만 원을 보내고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거래처 사장 아들이 결혼했나 봅니다. 축의금은 접대비라고 하시면 되겠죠. 11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해서 개인기업인 한공사회에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시래요. 단기말 자본금. 자료가 기초자본금도 있고 사업주가 돈을 빼간 것도 있고 순이익 있죠. 이제 기초에 최초로 가지고 있었던 돈에다가 기초자본금 사업주가 100만 원을 인출해 갔어요. 돈 가져간 것은 자본금을 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순이익이 났어요. 이게 나면 자본이 들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기말 자본이 됩니다. 최초에 투자한 돈이 2억이고 얼마를 빼갔냐면 100만 원을 빼갔어요. 거기다가 순이익이 5,100만 원 났어요. 그럼 2억 5천이겠네. 기말 자본은. 12번 직원들의 야근 식대를 지출하고 다음 증빙을 수취했습니다. 올바른 분계. 현금 영수증이고 피자를 사 먹었고 콜라가 있네요. 합쳐서 5만 원이에요.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 줬다는 얘기겠고 직원들의 야근 식대니까 차변은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3번 다음 결산 정리 사항 중에서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나머지와 다른 거.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나머지와 다른 거를 찾으래요. 첫 번째가 선급 보험료의 계상이죠. 선급 보험 여러분 급수에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선급 보험료라는 얘기는 보험료를 먼저 줬다는 얘기야. 미리서. 그럼 이미 보험료 이렇게 처리가 돼 있는데 이 속에 내년 걸 미리 준 보험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보험료를 취소시켜야지. 내년 거를 미리 줬으니까. 보험료를 취소시키고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그거를 비용과 함께 선급 비용. 이 스토리를 알아야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게 첫 번째의 회계 처리고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를 계산한대요. 그럼 대손상각비를 하면 되지. 대손상각 비용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네요. 미지급 이자 비용을 계산한대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온 게 있는데 이자를 줘야 돼. 근데 미지급됐어. 왜 미지급됐을까? 지금 주기로 한 날짜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산 때는 발생한 만큼 이자 비용을 잡아야지. 이자 비용 잡고 성격은 미지급금과 같구나. 미지급금의 성질을 갖는 부채인데 비용과 함께 미지급 비용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래요. 그럼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나머지와 다른 거 보니까 비용이죠. 비용은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비용이 발생했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얘들은 다 손익계산서에 순이익을 줄이게 되죠. 비용이 생겼으니까. 얘는 비용을 감소시킨 거예요. 비용이 소멸된 거야.
그러니까 순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뺀 나머지만 다 순이익을 줄이게 되고 얘는 순이익을 늘리게 되고 그래서 영향이 나머지와 다릅니다. 14번 볼게요. 가나다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뭐야? 이자 비용이겠죠. 그 다음에 특허권의 취득 원가는 일정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니까 이걸 상각하게 되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시면 되겠고,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 채권은 일단 충당금이 있으면 충당금을 갖다 쓰는 거고 없으면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부 통제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걸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